5번. 다음 가나 승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나가 이제 만약에 나오면 승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 역사적으로 승려가 되게 유명한 승려가 많은데 지금 일단 가부터 보면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그럼 대부분 우리 승려들이 중국 유학을 다녀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녀오면 이제 이게 꽤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와요. 키포인트. 이 단어를 잘 알아요. 키워드. 부석사라는 절을 만들었대. 그럼 여기서 이미 끝났어야 돼. 판단이. 부석사라는 데에서 판단이 끝. 영주거든요. 경상북도 영주 부석사. 화엄종의 중심 도량. 도량은 절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불교 행사를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보이는 절을 도량이라고도 하고 보이지 않는 불교 행사, 뭐 연등회 이런 것도 도량이라 그래요. 법회 이런 거. 여러 사원을 건립하였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 게 또 구분하기. 계속 지금 필기 스타일이 뭐예요? 다 구분하기죠, 지금. 뭐 옥조 동해 구분하기, 부여 고구려 동해 구분하기, 등록 시정기 구분하기, 삼법사 3사 구분하기, 또 비변사 도병만사 구분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구분하기가 나오죠. 역사는 구분하기인데 사람도 구분하기. 원효, 의상 구분하기. 그래서 원효, 의상 구분하기가 중요한 포인트다. 그럼 또 이제 나중에 계속 구분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뭘 또 구분하기냐 그러면은 급기야 나중에는 김구, 이승만 구분하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김구와 이승만의 차이를 구분하라.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그럼 또 이제 나중에 역사책에 나오겠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구분하기 이런 식으로.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 구분하기. 아, 대통령 이제 아니시죠? 두 분 구분하기. 이제 이런 식으로 낼 거란 말이죠. 그죠? 원효 의상. 그래서 원효 의상 구분하기. 그럼 여기서 이제 이분이 만든 지금 절부터 나왔으니까 여기는 중국에서 유학 갔다 왔죠? 그럼 여기는 중국 유학 안 갔죠? 왜 안 갔어요? 그럼 그렇지. 그걸 맨날 물어볼 거다 이거예요. 맨날 이거 물어볼 거다 이거. 그래서 키워드에 해골 바가지에 들어있는 물을 마시고 참된 진리는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고 중국 유학을 포기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긴 중국 유학을 포기하고 이분은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을 안 먹었으니까 중국 유학 갔다 이거예요. 그럼 당시 중국은 어느 나라냐면 당나라거든요. 그럼 두 개 이제 구분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는 또 뭐냐면은 신분이 6이고 여기는 진골이에요. 여긴 육두품, 여긴 진골. 그럼 두 개 구분하기. 그럼 돌아왔어. 돌아오니까 중국 유학 갔다 온 다음에 공부한 게 화엄종이라고. 화엄종을 그래서 열어요. 그 절 이름이 뭐다? 부석사다. 여긴 중국 유학 안 갔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냐면은 토종이에요. 토종 출신이죠. 그래서 뭐라 그래? 정토종이란다. 물론 그 토종 출신이어서 토종은 아니겠지. 근데 정토종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 불성이 있음을 깨달았다 하여 법성종이라고도 한다.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절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마지막 입적한 절 그러면 분황사고. 왜 없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니까. 그것도 돌아다니면서 막 하층민들, 미천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럼 여기서 핵심이 이제 여기는 이문, 일심의 법이고 아미타 부처님만 외우면 극락한다. 내세적 신앙이 있고 그 이분이 남긴 글이 되게 많거든요. 500권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맨날 나오는 게 뭐라 해서요? 화쟁론, 신문 화쟁론 그런 거, 화쟁 이런 거. 이게 키워드고 또 원효는 꺾이지 않아요. 그래서 금강산매경론 누구든지 다 극락 갈 수 있어. 이게 대승이거든요. 야, 대승적 차원에서 네가 생각해야지. 대승. 누구나 다 모든 일을 위한 불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승이에요. 그래서 대승 기신론소라고 한다.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세 개 중. 이제 맞습니다. 론. 네. 제가 그거 다 안 쓴 이유는 이제 지쳤어요. 그래서 못 쓰겠어요. 그다음 여기는 뭐냐면 일승법계도. 화엄일승법계도라고 하죠. 그다음 요거는 관음신앙. 아미타 신앙도 계승하면서 관음신앙을 업데이트. 하지 요거를 삭제하고 한 게 아니에요. 업데이트예요.
아, 이게 참 저술이구나. 그리고 여기다 옮기세요. 이게 저술이고 여기는 이제 뭐라고 돼요? 일즉다 다주길.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연기사상. 구분하기. 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정리했기를 바란다. 이게 다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는 문제를 제 모의고사 낼 때 이렇게 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원효 대사가 그 결혼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부인이 계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겠지. 원효 스님은 아들이 있어요. 스님인데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땡초죠. 뭐야 이거? 스님인데 결혼해서. 근데 부인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에요. 와이프가. 원효 스님 와이프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예? 맞아, 요속공주예요. 공주님이세요. 공주님이시니까 누구의 따님인 거예요? 왕의 따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왕이 누구신지 아세요? 김춘추예요. 김춘추 딸이랑 결혼했어요. 이거 사실 잘 모른다? 사람들이? 김춘추 따님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그 김춘추 따님이 요속공주인데 요속공주는 재혼이었어요. 그 당시 남편이 있었는데 백제와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그 남편이 전사했고 미망인이 된 채 혼자 살아가고 있었어, 요속공주가. 근데 그 모습이 되게 안타까워서 아버지가 내가 얘를 결혼을 짝을 하나 더 지어줘야겠다 했는데 그게 원효스님이었어. 그래서 거기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그게 설총이에요. 굉장하죠? 근데 이걸 왜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원효스님이랑 요속공주랑 결혼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옛날 모의고사 낼 때 요속공주의 사파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낸 적이, 다음 보이는 여인과 결혼한 승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렇게 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원효스님이랑 요속공주랑 결혼할 때 있었던 일화, 그다음에 원효스님이 그때 이 요속공주랑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던 시, 그런 걸 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막 뭐라더라? 되게 문란한 문제를 냈다는 등, 뭐 학생들이 그러더라고. 되게 뭐야 이거, 뭐 저 사람 왜 저래? 사상이 왜 저래?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 사상이 어때서? 너 지금 원효스님 비하하니?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든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가번부터 이제 마무리할게요. 문무왕이 경주에 성곽을 쌓으려 할 때 만류한 일화로 유명하다, 그지? 그럼 문무왕이 성을 쌓으려고 할 때, 거기다 금성에다가 성을 쌓으려고 할 때 일을 그만두게 했다는 거거든요. 기억나시죠? 이거 문제. 아무리 높은 성을 쌓더라도 정법을 행하지 않으면 나라의 운수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이 없더라도 정법을 행한다면 나라는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의상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의상 스님을 찾는 문제. 그래서 1번 가.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 이걸 일심사상이라 한다.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 여기 일심이 누굽니까? 여기 계시죠? 모든 것이 한 마음에 나온다라는 일심사상이 원효스님이 얘기한 거다. 그 일심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마음을 누구나 다 같이 타고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문이라는 이유는 살면서 그 마음을 잊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처였다는 걸 잊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때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제품을 비해서 죄송합니다. 물건을 새로 처음에 샀을 때 포장지를 딱 뜯을 때는 되게 깨끗하잖아요. 근데 오래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좀 때도 묻고 낡아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중고품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처음에 태어날 때는 되게 깨끗하게 태어나지만 살다 보면서 때가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중고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깨끗하게 닦고 수리하고 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닦으면 다시 원래 제품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깨끗하게 닦는다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더러워진 부분을 닦는다, 이걸 뭐라 할까요? 그 어떤 방법, 청소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겁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나무 아미타불을 외워라. 아미타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정화하라. 그럼 어디로 간다? 정화하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화하니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정토로 들어갈 거다.
극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이 5글자에 담겨 있다. 알겠죠? 그래요. 이게 원효 스님입니다. 그러니까 하층민들이랑 어울려 다녔던 거예요. 요즘에 뭐 기독교로도 접근하면 그럴 수 있죠. 요즘에 그 예수님 순환식이거든요. 그럼 그때 뭐라 하냐면은 막 죄 많은 좀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을 때 막 다 쳐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니들 중에서 죄 없는 인간이 먼저 나와서 돌로 치라 그래. 그러자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그 자리를 하나 둘씩 떠나갔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 단죄하려고 하지. 아, 저 새끼 나쁜 새끼야. 야, 니부터 돌아봐. 너는 죄 없이 사냐?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봤어요. 살면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야 했더니 남학생이었는데 저는 안 짓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죄를 안 지세요. 지금 바로 돌아가시면 되겠네요. 지금 바로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요? 총 가시겠네. 그럼 뭐하러 여기서 살아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걸 모르는 거죠. 원효 스님이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살 텐데 그때마다 아미타 부처님 염을 하면 정화되고 정화되면 정토 갈 거야. 근데 네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야.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원효 스님 2번 정답이죠? 화엄일승 법계도 이거예요. 그 화엄일승 법계도의 내용이 일즉다 다직이래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사료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십시오. 일체는 만물이요 만물은 일체다. 찰나는 영겁이요 영겁은 곧 찰나다. 한 티끌 안에 시방이 있고 시방은 티끌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와 뭐 0.0001밖에 안 되는 작은 그 숫자도 무한대와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는 이 말이 참 이해가 어떨 때 되더라고요. 이게. 5번에 나번부터 할까요? 네. 그 원효의상 구분하기가 있었다면 삼국시대 승려들 구분하기가 나와요. 이제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죠? 왜? 삼국시대 승려들은 공부 안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찍어드리면 삼국시대 승려들 두 나라 가운데서 일단 신라를 찍어드리는 거예요. 신라. 원광법사, 자장율사 구분하기. 원광법사, 자장율사 구분하기. 그래서 두 분은 안 쓸게요. 원광법사는 수나라 유학파. 원광, 자장 구분하기 해서 원광 하면 수나라. 그럼 자장은 어디겠어요? 당나라. 그 다음에 원광법사는 이왕 때. 진평왕. 그 다음에 자장율사는 이왕 때. 선덕여왕. 둘의 공통점은 둘 다 계율을 강조하는 분들. 그 신라가 어느 정도 체제를 정립하고 왕권 강화를 운영하면서 뭔가 율령은 반포하였으나 율령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그 국가의 운영 시스템이잖아요. 정신적인 운영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헌법 체계가 있다면 헌법 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사상적으로 그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율령 반포 이후에 불교 사상을 가지고서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 그럼 그 당시 불교는 정치 이데올로기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그 가치를 세운 사람이 원광법사.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 세속 5계입니다. 잡으셨죠? 그리고 수나라에 대해서 외교문서를 보내기도 했어요. 그 외교문서 이름을 걸사표. 그 어느 나라 침략을 좀 막아달라는 얘기예요. 진평왕이 하고 싶은 걸사표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그래서 겨울 고구려랑 수나라랑 싸우죠? 그다음 이제 선덕여왕 때로 가게 되면 자장율사는 계율종을 창시하였다. 그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승단의 모든 규율을 체계화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승려들의 규범을 정립하였다. 그게 계율종이에요. 그래서 계율종 창시 이후에 선덕여왕 때 대국통에 임명됩니다. 대국통은 처음에 만드는 분은 진흥왕 때거든요. 그래서 해량이라는 분이 대국통이 되었는데
선덕여왕 때는 자장이 대국통이고 그래서 선덕여왕한테 지금 이 탑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 탑이 황룡사 구축목탑입니다. 그래서 거의 가장 중요한 특 A급 키워드가 요겁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의 황룡사 구축탑 건립 건의. 이건 어느 나라를 대비하게 한 거냐? 백제입니다. 백제. 왜냐하면 선덕여왕 때 백제가 의자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엄청 많이 쳐들어와서 대야성이라는 성이 함락되면서 김춘추 딸과 사위가 죽기도 했어요. 이때입니다. 이때. 그럼 원광법사 시기는 고구려의 침략에 시달리던 시기고 선덕여왕 때는 백제의 침략을 시달리던 시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원광법사는 세속 5개라든지 걸사표를 수나라에 보낸 것이기도 하고 자장율사는 황룡사 구축목탑을 세우거나 교율종을 창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두 분 구분하기. 그래서 3번 보면 왕 오천축국전이라는 여행기를 남긴 분 가끔 나오거든요. 해초. 시기는 8세기. 성덕왕 때부터 여행을 출발하셨고 결국 못 돌아왔어요. 저기 둔황 석굴에 이 왕오천축국전이 발견됐는데 둔황이 어디냐면은 요즘으로 치면 중국 서쪽인데요. 둔황에 가면은 석굴이라고 있어요. 그 석굴이 돈황이에요. 돈황. 돈황인데 발음이 뚠황이거든요. 그럼 뚠황에 석굴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 불상도 거대한 불상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이 둔황이 어떤 지역이냐? 서중국에서 중앙아시아 즉 유럽으로 넘어가는 비단길의 사실상 그 출발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인천공항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중국 서쪽에서 유럽 가는 그 관문입니다. 항상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모여요. 그러면 해초도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갔다가 인도에서 돌아올 때 둔황에 들렸던 겁니다. 근데 못 돌아왔어요, 결국. 해초는 중국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둔황 석굴에 왕오천축국전이 남겨져 있는 겁니다. 발견된 게 1908년에 발견됐어요. 프랑스 모험가였던 펠리오라는 사람에 의해 발견됐고 그래서 세상에 나왔는데 그래서 파리에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모험가가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없고 그다음에 나는 이론과 실천을 같이 강조하는 교관 겸수를 제시하였다. 요번 국가직 기출문제죠? 그저께 교관 겸수 의천 스님 교관 겸수 암기법은 겸이라 했죠? 성상 겸학 교관 겸수 내외 겸전 겸 이게 의천에 제시했던 내용이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6번